100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47세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80세 가까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평균 수명이 2007년 기준으로 해서 80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진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바버라 스트로치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그 중년의 뇌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요.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 같고 깜빡깜빡 한단 말이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세에서 65세까지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보다도 훨씬 그 공간, 능력, 추리력, 또 그런 범주 6개 범주에 한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60대에 굉장히 그 수행 능력 평가가 높고요. 남자들은 50대 후반에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지만 뇌의 종합 처리 능력,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중년의 뇌일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그냥 뭐 머리 쓰기, 뇌 훈련을 좀 하느라고 그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해보고 뭐 또 악기를 배우거나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두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두뇌 자체를 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뇌 활동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과 여 항상 큰 관심도가 높죠. 근데 남녀 간의 그 차이점을 볼 때 뇌의 양은 누가 더 많을까? 그건 여자의 뇌량이 훨씬 더 굵은 케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즉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됐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한쪽 뇌만 활용하기 때문에 청각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대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 여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거나 또 요리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뜨개질을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만 남자들은 말하기면 말하기만 해야 되고 전화면 전화만 받아야 되고 요리면 요리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음식을 할 때도 남자가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했다가는 음식을 태우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것은 뇌 구조가 다양한 여러 그 능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 남자의 뇌 구조는 뭐와 같으냐면요. 와플형으로 되어 있대요. 와플 아시죠?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와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두를 잘한대요. 그렇지만 가에서 나로, 다로, 라로 마구 연결시키는 그런 뇌의 작용이 적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여러 가지 멀티플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더 걱정되는 거는 남자의 뇌는 중독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가령 방학 때 되면 애들이 뭐 게임에 열중하잖아요. 근데 주로 남학생들이 게임 중독 환자가 많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게임을 할 때 여자보다 더 쾌락을 느끼는 그런 뇌 부분이 변연계라고 그러는데 30% 이상 활성화된답니다. 이걸 연구한 데는 스탠퍼드 대학의 약대 연구팀이 연구를 해냈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뇌 구조가 스파게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한 능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감정 표현 능력이 굉장히 다각적이고 섬세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나 뭐 누구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거를 엄청 즐기고 또 그걸 또 잘한답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이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원래 뇌 구조가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더 많이 강화된다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이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 일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몰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추진력도 굉장히 여자보다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 사회적인 생활에서는 그 성공 확률이 높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감도 얻고 만족도 또 높이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랑 여자랑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와플형 뇌, 조각조각된 뇌를 갖고 있고 여자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스파게티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그 유명한 책을 낸 게 있죠. 그러면서 빌 앤 팸 파렐 부부가 낸 한국에도 나와 있는 책이 있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애 뇌 구조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를 때 그 대화가 막히면 막 답답하잖아요. 벽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왜 그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지금 뇌 구조의 한쪽에 치우쳐서 그거에 몰두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 저 사람은 사회적인 것에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그 상대방, 여자로서는 남자의 그 세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연애를 하면 성공을 할까, 뭐 누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까. 옛날 사람들 같으면 집안끼리 막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그러는데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정도 그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뭐 정치가도 뭐 나는 A를 지지하는데 상대방은 B를 지지한다. 그러면 좀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주제로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토론하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많이 알수록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밉다, 나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리가 있네 뭐라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서로 그 감정 트러블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남자 쪽에서는 뭐 탕, 뭐 라면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래 봐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이제 식이요법을 잘해가지고 뭐 굉장히 스팀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열량이 많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야채 위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여자 쪽에서 이게 건강식이니까 반을 먹어봐라. 또 남자 쪽의 거를 한 젓가락만 먹어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틀려, 우리는 달러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간에 감정적인 벽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어떤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의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부모랑 간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 그 시부모가 겪어온 과거의 이야기들 그런 거를 듣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했구나. 뭐 또는 어머니는 그 아들이 하나로 저렇게 키워낸 게 훌륭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좀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 정말 믿고 싫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입장을 같은 여자로서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건 마치 내가 이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잃어버릴까? 굉장히 사고가 물질적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나도 남녀 간의 그 막강하게 차이가 나도 그런대로 서로들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풍조를 보면은 나한테 이득인가 아닌가 또 뭐 돈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것부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당연히 있죠.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적이 되지 않는 쪽으로 반드시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그 개개인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생관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인생관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거를 추적하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 선에서 딱 그쳐도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똑같아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